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과학 통계 SPSS를 이용한 통계 분석, 이번 시간에는 회귀 분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회귀 분석은 이제 거의 쓰이지 않는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기초 통계 시간에 이제 그 단순 회귀 분석에 대해서 배웠죠. 이번 시간은 단순 회귀 분석이랑 중다 회귀 분석하고, 그 중다 회귀 분석 중에서 일반적인 일반적인 중다 회귀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테바이즈가 한글로 뭐지? 그 위계정 말고 스테바이즈라고 갑자기 한글이 기억이 안 나는데, 스테바이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통계 파일은 SPSS를 열고, 파일은 그 샘플 데이터 파이널, 우리가 이제 했던 거 요걸 한번 다시 열어볼게요. 회귀 분석도 굉장히 간단한데 몇 가지 이제 또 추가적으로 설명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회귀 분석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는 거는 선형 회귀 분석이에요. 비선형이나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쓰는 건 단순 회귀랑 중다 회귀랑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들은 어떤 변수들의 관계를 회귀식으로 요약하고 예측하는 걸 우리가 회귀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회귀 분석의 선형을 선택을 하면은, 선형 회귀 분석에 뭐 칸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쓰는 거는 여기하고 여기만 쓸 거예요. 나머지는 일반적으로는 뭐 거의 쓰이지 않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독립변수, 회귀 변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x가 y를 예측하고, 그 다음에 x가 y에 대한 어떤 식을 만들고 뭐 그런 데 사용하는 거라고 얘기했었죠. 거기서 우리가 이제 배운 게 결정계수라고 하는 R스퀘어, 그 다음에 회귀계수, 그리고 그 회귀계수 중에서 표준화된 회귀계수와 비표준화된 회귀계수 두 가지를 배웠었어요. 일단 단순 회귀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뭘로 할까? 교수님 몇 기를 독립변수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논문의 질을 종속변수에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교수님 몇 기가 논문의 질을 얼마나 예측하는지를, 다른 거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이렇게 결과를 돌려보겠습니다. 입력 제거된 변수, 모형 요약, 그 다음에 아노바, 그 다음에 계수,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제 각각의 내용들을 설명을 하면, 얘가 뭐예요? 회귀 모형의 적합도고, 여기가 결정계수를 알 수 있는 거고, 여기서 회귀계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R제곱이라고 하는데 0.008로 돼 있죠. 0.008. 그럼 요거 어떻게 돼요? 교수님 뵙기는 논문의 질을 0.8% 설명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0.8%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회귀 모형의 접근, 우리 가장 처음 봐야 될 거는 이 부분이에요. 결정계수보다. 자, 여기서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요 순서대로 그 결과를 확인을 하면 됩니다. 자, 적합도가 어때요? 지금 0.05보다 작죠? 0.05보다 작기 때문에 이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자, 이 회귀식으로 뭘 얘기했다? 교수님 뵙기가 논문의 질을 예측하는 그 데이터를 요약할 수 있다라는,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잔차를 가지면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여기 이렇게만 확인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계수를 보면 비표준화 계수, 이게 B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게 이제 비표준화 계수고, 표준화 계수 얘가 베타라고 하고, 요 베타가 유의하죠. 통계적으로. 그러면은 얘는 갖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교수님 뵙기는 그 논문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회귀식은 따로 연구 결과를 작성할 때 쓰진 않아요. 네, 우리가 비표준화 계수로 뭘 할 수 있다 그랬죠? 비표준화 계수로 그 회귀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y는 B0가 여기 상수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 7.816 플러스 그 다음에
0.122x 이렇게 이제 그 식을 갖다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비표준화 계수에 있는 얘네들 있잖아요. 여기 있는 숫자 갖다가 그 식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결과에는 따로 식은 쓰진 않아요. 식은 쓰진 않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베타라고 하는 거는 교수님 뵙기가 어디에? 논문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단순회귀 분석에서는 이게 크게 그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단순회귀 분석이 뭐랑 똑같냐면, 자, 뭐 어때요? 지금 이게 많아갖고 보이질 않지? 자, 여기 점 091이고 유형의 점 038이고 여기 점 091이고 유형의 점 038이죠. 자, 이게 보면은 그 단순회귀 분석 결과하고 상관 분석 결과랑 동일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하나 더 알아둬야 될 게 이 피어슨 상관계술은 점 091 곱하기 0.091 하면은 뭐랑 비슷해요? 0.008이 R제곱이랑 비슷하죠. 0.008. 여기 이제 상관계수를 제곱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단순회귀 분석일 때 상관계수의 제곱은 뭐다? R제곱 값이랑 똑같고, 단순회귀 분석일 때 이 표준화 회귀계수는 상관계수랑 동일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수를 해봐도 다 똑같이 나와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뭐 결과 기술하고 이럴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만 보고 가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를 좀 더 비교를 해 볼게요. 회귀 분석은 일반적으로 연구에 쓰일 수도 있고 안 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한번 해볼게요. 자, 회귀 분석에 들어가서 이제 중다회귀 분석으로 들어갈 거예요. 중다회귀 분석으로 논문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게 선행연고랑 카페인을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돼요? X하고 X1, X2, X3가 논문의 질이라는 Y에 영향을 이렇게 미친다는 이런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옵션이나 뭐 좀 살펴보고죠. 옵션에 들어가면 옵션 건드릴 필요 없고, 통계량도 R제곱 변화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변수가 투입되면서 R제곱이 설명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가 있고, 기술 통계도 뭐 클릭을 해줘도 되고, 다음 공선성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진단을 해도 됩니다. 요 공선성 진단 그 클릭을 통해서 다중 공선성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여기 더빈 왓슨이나 뭐 이런 것도 옛날에는 클릭을 했는데 요새는 그렇게 많이 클릭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형 적합, R제곱 변화량, 이제 변수가 여러 개 투입되니까 R제곱 변화량과 기술 통계 여기까지 클릭을 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회귀 분석이 그 세팅이 끝나는데, 여기 방법에 보면 지금 입력이라고 되어 있죠. 단계적 회귀 분석, 스텝바이드 단계적 회귀 분석. 입력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일반적인 중단 회귀, 표준 중단 회귀 분석이고, 단계 선택이라고 하는 게 단계적 회귀 분석이고, 뭐 제거 후진 전진이라는 것도 이전에 이제 기초심리 고급심리 있었나? 아무튼 중단 회귀 분석 시간에 우리가 다 이야기를 했었어요. 궁금하면 그때 거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요. 일단 입력으로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입력을 하게 되면, 입력을 누르면, 자, 변수들의 기술 통계 나왔고, 변수들 간의 그 상관계수가 나왔고, 카페인, 교수님 뵙기, 선행 연구가 한꺼번에 투입된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R제곱은 0.258, 25.8% 설명해. 뭐가? 카페인과 카페인 섭취와 교수님 뵙기와 선행 연구가 논문의 질을 25.8% 설명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귀 모형은 유의해요. 뭐 여기서 이제 그 회귀 모형이 유의하다는 거 확인을 했고, 개수를 보게 되면은 교수님 뵙기가 어때요? 유의하지 않아. 선행 연구를 읽는 게 유의하고, 카페인 섭취도
유의해요. 그럼 요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 논문의 질을 예측하는 아까 교수님 뵙기와 선행연구 읽기와 그 다음에 카페인 섭취가 교수님 뵙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교수님 뵙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선행연구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에 카페인도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이전에 우리가 교수님 뵙기가 논문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했죠. 근데 여기서는 유의하지 않게 나왔어요. 왜요? 왜냐면 선행연구나 카페인 다른 변수가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게 이제 그 일반 그 표준 중다 회귀 분석 방법이고, 자, 단계적 중다 회귀 분석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단계 선택을 여기 단계 선택으로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확인을 누르면 결과가 되게 많이 나와요. 지금 보면 여기는 똑같게 나오는데 입력 제거된 변수라고 되어 있죠. 근데 내가 변수를 3개를 집어넣는데 입력 제거된 변수가 선행연구랑 카페인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얘 컴퓨터가 알아서 다 계산을 해놓고, 아까 우리가 교수님 뵙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컴퓨터가 이 사실을 다 안 상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만 남겨놓은 결과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형 요약에서 모형 1, 모형 1은 선행연구가 논문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모형 2는 선행연구와 카페인이 논문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그럼 알제곱 변화량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선행연구가 투입됐을 때 논문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24.4%고, 이 카페인이 투입됐을 때 증가한 거는 0.9%가 증가를 한 거죠. 그래서 25.3%가 된 거예요. 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자, 그리고 요 모형 1, 선행연구가 논문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2개가 다 들어간 모형도, 선행연구와 카페인이 2개 다 들어간 모형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최적 회귀선을 만족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개수도 보면은 여기서 이제 개수가 개수 보면은 모델 1은 선행연구가 논문의 질에, 선행연구와 카페인이 논문의 질에, 둘 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단계적 회귀 분석, 컴퓨터가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위계적 회귀 분석을 보면은, 위계적 회귀 분석은 뭐예요? 이것을 제외된 변수는 이제 입력할 때 입력이 되지 않은 변수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선행연구만 들었기 때문에 교수님 뵙기하고 카페인이 입력이 안 된 거고, 두 번째 변수에서는 선행연구와 카페인 들어갔기 때문에 교수님 뵙기는 입력이 안 된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교수님 뵙기는 얘가 계산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그냥 넣지 않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기적 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는 어떤 탭을 사용하냐면 얘를 씁니다. 다음 블록이라고 되어 있죠. 내가 위기적 회귀 분석에서 연구 변수의 투입 순서는 누가 정해요? 연구자가 선행연구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연구 변수의 투입 순서를 정하게 돼요. 일단은 얘를 갖다가 다 재설정을 해 볼게요. 다 재설정을 하고, 논문의 질에 여기 들어가고, 처음에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였냐면 교수님 뵙는 게 논문의 질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첫 번째 변수로 투입을 하고, 두 번째 변수로 투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다음을 눌러요. 다음을 누르면 여기가 없어져요. 두 번째는 선행연구를 얼마나 많이 읽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물론 다른 연구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고 체력을 위해서 카페인을 마시는 게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요 순서대로 내가 이제 변수를 투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옵션이 아니구나. 통계량에서 요걸 이제 클릭을 해주고, 자, 여기 이제 방법은 입력으로 하면 돼요. 입력으로 해놓고 지금 블록을 지금 교수님 뵙기, 선행연구, 카페인 요 투입 순서를 내가 정한 거예요. 정했을 때 이렇게 누르면, 자, 입력 제거된 변수
모형 1에서는 교수님 뵙기, 모형 2에서는 선행 연구, 모형 3에서는 카페인 섭취가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그랬을 때 그 수정된 R제곱 변화량을 갖다가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각각 전체 R제곱이 나오죠. 요 25.8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했던 여기 25.8 하고 똑같죠? 똑같고 모형 요약 맞고 아노바도 보면은 모델이 다 통계적으로 유의해요. 그리고 각각 모델이 투입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랬을 때 교수님 뵙기가 처음엔 유의했는데 선행 연구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교수님 뵙기가 유의하지 않게 됐죠. 그 다음에 카페인은 유의하고 교수님 뵙기는 더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결과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위계회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는 잘 안 써요. 우리가 이제 매개효과 검증이라든지 뭐 이런 걸 쓰긴 하는데, 자,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요 표준 중단 회귀 분석 방법을 가지고 결과를 기술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기술 통계량 하고 뭐 상관계수는 이전에 뭐 분석을 했겠죠. 그 다음에 모형 요약, 그 다음에 아노바, 개수, 기술 통계랑 모형 요약, 아노바, 개수 요게 4개가 필요해요. 자,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갖다 붙일게요.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이 요건데 회귀 분석의 표를 제시를 할 때는 조금 복잡할 수가 있어요. 뭘 기준으로 하냐면 요 개수를 기준으로 해요. 개수를 기준으로 하고 이걸 S2로 바꿔주고 얘는 베타는 이따가 한글에 가서 작업을 할게요. T하고 P 이렇게 상수는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긴 하는데 저는 보통 지워줍니다. 그럼 이렇게 가져가서 이렇게 가져간 다음에 R 스퀘어나 이제 F 같은 경우에는 따로 써줘요. 따로 여기다 이제 이 표 자체를 넣어주진 않아요. 넣어주진 않고 여기다가 써도 되고 여기다가 이제 R 스퀘어를 써볼까? 뭐 표 쓰는 거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뭐 요걸 기준으로 한번 써볼게요. 요때는 이제 2칸을 갖고 들어갑니다. 밑으로 2칸을 가지고 들어가고 얘를 안 가져갔네. 베타는 특수문자로 써도 되고 여기 입력에 들어가서 수식에서 수식 편집기에서 요건가? 요걸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베타 들어가고 TP 들어가고 우리 별 찍어줄 거 칸 나누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R스퀘어랑 이제 F 값 같은 것도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다시 이제 수식 입력 편집기 들어가서 R 스퀘어 하고 그 다음에
F도 그냥 이걸로 할게요. I 스퀘어하고 F 값은 이걸로 입력을 해야 되는구나. 얘는 그냥 입력을 하겠습니다. I 스퀘어만. I 스퀘어가 몇이지? I 스퀘어가 는 0.258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F는 자유도랑 이런 거 써줘야죠. 3, 그 다음에 512는 59.212 그리고 는 별 3개 찍어주면은 돼요. 뭐 이렇게 하면 R 스퀘어랑 이제 이거를 해줄 수 있고, 얘는 유의하지 않고, 얘는 별 3개고, 얘는 별 1고, 여백 지정. 여기는 0 써도 되고, 여기는 0을 쓰면 안 돼요. 이런. 자, 뭐 이렇게 하면은 회귀 분석에 대한 표가 다 작성이 된 겁니다. 여기 기술 통계 집어넣고, 요 R스퀘어나 F값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떤 논문을 참고하냐, 아니면 여러분들 선배들이 어떻게 썼냐, 뭐 이런 걸 보면서 하면 돼요. 그래서 결과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교수님 뵙기와 교수님 뵙기, 선행연구, 카페인, 교수님 뵙기 선행연구, 카페인이 카페인 섭취, 선행연구 리뷰. 카페인 섭취가 논문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분석 결과를 표 11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선행 연구와 카페인 섭취는 논문의 질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수님 뵙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써주면 끝이에요. 끝이고,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끝은 아니고, 분석 결과 선행연구와 카페인 섭취, 선행연구에 대한 거,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다 이제 개수를 써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걸 쓰느냐가 360 하고
어딨지? 이걸로 써도 됩니다. 베타는 463는 .463 그리고 t 값 써줘야 돼요.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는지는 알아서 선택을 하세요. 뭐 베타랑 P값만 쓰는 데도 있고 베타랑 T값랑 P값만 쓰는 데도 있고 아예 비표준 회계계수까지 다 써주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을 해가지고 이 중에서 이제 알맞은 거를 써주면 됩니다. 이제 카페인 섭취도 2.372 하고 5. 교수님 베낀 통계적인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뭐 안 써줘도 되고 뭐 써주고 싶으면은 여기 있는 걸 그냥 쭉 기술을 해주면 됩니다. 교수님 베끼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회귀 분석 결과는 그 작성이 된 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고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고등학생이 만약에 논문을 쓴다고 하면은 이런 중다회계 분석을 사용해 가지고 연습하면서 논문을 쓸 수도 있긴 한데 대학원 혹은 이제 학부 과정에서 논문을 쓴다면 요즘에도 그냥 단순한 회귀 분석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없고 웬만하면 이제 매개나 조절 뭐 이런 것들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음 시간부터 프로세스 매크로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그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술하는지 요즘에 최근 유행은 아니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분석 방법과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회귀 분석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알아두시고 이번 시간은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